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엄 용어 설명입니다. 부동산 지인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시세와 시장 강도입니다. 지인의 시세는 실거래 신고된 가격에 매물의 증감을 반영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파란색 선이 매매의 시세선이고요. 분홍색 선은 전세의 시세선입니다. 전세의 실거래는 12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선과 전세의 선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장 강도입니다. 지인 시세의 증감을 일정 시간 동안 누적을 시켜 수치화한 것입니다. 시장 강도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시장 강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위에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0보다 아래 구간에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시장 강도 10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시장 강도 100 이상에 있는 구간에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강도는 현 시점의 수치가 얼마냐 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지인 시세의 선과 시장 강도의 선을 제가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시세이고요. 청록색 선이 시장 강도 선입니다. 시세와 시장 강도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시세의 선과 시장 강도의 선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장 강도가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에서는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난 뒤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장 강도가 시세의 선보다 선행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게 되면 시장 강도가 100 이상인 구간에서는 가격의 상승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강도의 수치가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시장 강도의 선이 상승하고 있는 중인지 하락하고 있는 중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있는 시장 강도의 선의 100과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있는 선의 시장 강도가 200입니다. 어느 구간이 더 좋은 것일까요? 뒤로 와서 2015년도 시장 강도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시장 강도가 하락을 하여 하락선에 있는 100이 되었습니다. 어느 구간에 100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 선에 있는 100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시장 강도의 100과 하락하고 있는 시장 강도의 100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강도를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상향하는 시장 강도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지역이고요. 하향하는 지역의 시장 강도는 주의 지역으로 매수에 나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장 강도가 상승하는 곳은 시세가 오르고 매물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며 거래가 많이 되는 곳으로 가격 상승할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매물이 시세보다 낮게 나오거나 거래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가격 상승할 에너지가 부족하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인 지수입니다. 부동산 지인에는 없었고요. 프리미엄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지수라는 것은 일정 시점 기준을 100으로 두고요. 상승의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동산 지인의 지수의 기준 시점일은 2019년 1월 11일입니다. 국민이 2019년 1월 14일이고요. 감정원이 2017년 12월 4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부동산 지인에서는 2019년 1월 11일을 기준일로 잡았습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지수로 통해서 변동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지인 지수입니다. 파란색 선과 분홍색 선은 시세이고요. 보라색 선이 매매의 지수입니다. 청색 선이 전세의 지수선입니다.
기준선입니다. 2019년 1월 11일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서울지역은 2019년 중후반부터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래 울산 지역입니다. 2019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수가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2020년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선이 보이게 되는데요. 거래의 선만 있으면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했는데요. 부동산 지인에는 월 평균 거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월 평균 거래량은 2019년 1월, 2018년 1월 해서 10년 동안의 1월 달에 일어난 거래들을 모아서 평균치를 낸 값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부동산 지인의 거래량 차트입니다. 거래량만 표시되어 있으면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월 평균 거래량의 차트와 같이 합쳐서 보시게 되면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월 평균보다도 거래가 훨씬 작게 일어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부동산 지인은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매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법인 간의 거래, 임대에서 분양 전환된 아파트는 따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대전 지역의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 2020년 5월 거래량의 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차트에 있는 공통 기능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드래그해서 확대된 것이 보여지시나요? 드래그한 구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2020년 2월 거래량이 나오게 되고요. 2020년 3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월 평균 거래량이 18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의 거래량은 2169건으로 월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 2020년 4월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월 평균 거래량은 1540건이고요. 매매의 거래량은 1705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아직 5월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거래량이 100% 수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은 월 평균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럼 5월달을 한번 볼까요? 5월달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이 1570건인데요. 지금 매매의 거래량은 843건입니다. 5월달에 거래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5월의 거래량은 6월 말일 지나야지 100%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50%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전 지역은 현재 월 평균 거래량의 50% 이상이 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6월이 지나 5월에 거래량이 100% 수집이 된다고 하면 이 매매 거래량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의 차트를 보실 때는 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거래가 작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집이 덜 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입주입니다. 부동산 지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곳이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연별 필요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은 국토교통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량을 산정했습니다. 파란색 면으로 보이는 것이 연간 입주량이고요. 청록색 막대는 월별 입주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간 입주량도 보시지만 막대를 보시면서 상반기에 입주가 있는지 하반기에 입주가 있는지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입주 예정 아파트의 정보를 매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 현재로는 청약홈으로 바뀌었죠. 청약홈에서 매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청약홈에서 분양을 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부동산 지인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주 물량은 분양이 되었거나 착공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세대수입니다. 서울 지역의 수요와 입주 차트입니다. 2020년도까지 입주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 마우스 보이십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2023년도에 입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초기화되어 있고요. 전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2023년도까지의 입주를 한꺼번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라색 선과 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전체 미분양수입니다.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정당 계약일 3일 후에 미분양과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미분양의 수를 합한 것이 전체 미분양 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을 보실 때 미분양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분양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분양된 아파트의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프리미엄 사이트입니다. 데이터 플러스 안에서 미분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미분양 아파트 상세 검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전체는 통계청에서 가지고 오고요. 미분양 아파트 상세 검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세 검색을 하셨는데 나오지 않는 곳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보다 느린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은 주식처럼 한 번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 않고 서서히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현재 지역의 흐름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